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주도의 원지사와의 면담과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제주도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원희룡 지사. 지난 5일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 ADPI를 초청해 보고서를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도민들과 함께 ADPI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요구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와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하자.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실무진에서 교감을 나눴다며 이르면 이달 말쯤 원희룡 지사와 반대단체가 먼저 면담을 갖고 공개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도 최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용역진이라든지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최종적이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소통과 저희들이 토론의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ADPI 보고서 검증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 뒤로 미루자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이곳에 천막이 설치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반대단체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공개적인 만남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현장 방문 첫날인 오늘은 동물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록인 제주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을 방문해 논란 사항을 확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9일까지 개발 사업장 17곳을 방문해서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와 상하수도 처리 상황, 투자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지질학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의 불법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정비공사가 한창인 당산봉 밑자락에서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최근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동물뼈 한 점이 발견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당산봉 280제곱미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뼈 화석이 수월봉, 그러니까 18,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월봉 수성화산 층 밑에서 나오거든요. 2만 년, 3만 년, 4만 년, 5만 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당산봉은 45만 년 전 물속에서 폭발해 생긴 수성화산체로 지질학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성화산,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을 볼 때는 수월봉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차기다고 이 당산봉을 같이 봐야 돼요. 이중화산식으로 가운데 빨간 송이로 되어 있는 분석구를 갖고 있는 아주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지질층입니다. 하지만 당산봉은 수월봉과 차기도와 달리 도지정 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화재청 등의 현상 변경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해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에서조차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쪼개기 공사로 환경영향평가마저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 반발에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제주도정이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까지도 찾아내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의 불법 개발을 막고 보전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군 복합항 항로에 있는 암초 제거가 어려워지면서 제주도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크루즈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수심이 낮은 4개 지점이 확인돼 준설을 위한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최근 준설 지역이 천연기념물 안에 있다며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범도민 대책위는 해군과 제주도가 2012년부터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규모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사과와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고된 조업 환경에 시달리는 해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녀증을 발급해오고 있는데요. 해녀증 발급이 허술하다 보니 허위 경력 등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이른바 가짜 해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어촌계, 해녀 280여 명이 해녀증을 발급받아 제주도로부터 외래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4명이 허위 경력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물질을 그만둔 65살 미만 해녀로 5년 이상 잠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받은 겁니다. 너무 엉망으로 다 올린 거라 물질 아니는 사람들 다 놓고 물질 문자도 모르는 아이들이라 가이네야. 제주도가 어촌계 100여 곳에 전직 해녀 6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해녀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례만 57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경력 조건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경력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녀증 허위 발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해녀증 발급 체계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어촌계의 사무를 일임한 데다 어촌계조차도 해녀 경력에 대한 뚜렷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직이라서 젊었을 때 활동했던 어촌계를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확인받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해녀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의료비를 타낸 이른바 가짜 해녀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가짜 해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해녀 자격을 취소하고 진료비 혜택을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염 환자 수가 5배나 증가했는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지난 5월부터 이곳을 찾는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 피로감이나 발열 등 몸살 기운을 호소하는 A형 간염은 황달지구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탈수나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증가 추세가 더 심해진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그 장복기도 짧게는 2주에서 한 달로 길게 보고 있고. 올 들어 제주 도내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35명. 봄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A형 간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감염 환자 가운데 60%가량이 20, 30대 젊은 층으로 50대 이상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경우 자연적으로 면역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하 연령대는 우리나라의 A형 간염에 대한 백신이 1997년에 도입되면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방 백신이 우리가 주변에서만 쉽게 구할 수 있고 어원이나 병원에 가면 충분히 이렇게 예방 접종이 되니까 특히 해외를 나간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하죠. A형 간염은 환자의 분변이나 침,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환자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간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은행 영업점과 은퇴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경남은행이 우리나라 은행권 최초로 실버 카페 공익형 콜라보 점포를 선보였습니다. 경남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영업점 안에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카페 분위기로 꾸며진 영업점은 고객들에게 커피숍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선물해 줍니다. 60세 이상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 아리가 경남은행 서성동 지점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 없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무료했었는데 이렇게 커피 좋아하는 제가 커피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B&K 경남은행이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영업점 인테리어와 카페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운영은 시니어 클럽 소속 60세 이상 바리스타와 실습생들 몫입니다. 실버 카페 공익형 콜라보 점포는 은행권에선 처음입니다. 주를 지원하고 영업점의 공간을 저희들이 같이 나눔으로써 공익형 콜라보 점포를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은행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자금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영업점 공간과 금융 지원을 맡습니다. 경남도에서 시설자금 5천만 원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은행 대출 사업 외에 공공기관에도 좀 무료로 입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두 기관은 공익형 콜라보 점포가 노인 일자리 확대는 물론 기존 상권과도 충돌하지 않아 은행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낮부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22도, 동부가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 동부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추자도를 제외한 섬 지역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택배업 종사자 등 여러 곳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인 혼디 쉼팡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청 부근에 사무실과 상담실,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160제곱미터 규모의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 쉼팡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혼디 쉼팡은 서비스 산업노조 제주지역 본부가 맡아 하루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대리기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인터넷 판매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 책을 팔거나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40여 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채고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건축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서귀포시 한 민간단체 회장인 50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 시내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 대표로부터 1조권 침해 등 서귀포시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보험 처리를 위해 직원들이 적립한 면책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내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인 문모 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대리운전 기사 500여 명이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위해 하루에 2,000원씩 적립한 면책금 1억 3천만 원을 사전 동의 없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제주시 조천읍 검은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검은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고 평소 폐쇄됐던 용암길도 개방됩니다. 탐방로 끝에서 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공연과 천연염색 체험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천연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검은오름 용암동굴개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과 함께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